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는요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3.3%, 네이버는 마이너스 6%가량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이탈되면서 크게 급락이 나왔고요. 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는 등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부 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소식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가요 일단 악재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는 좀 무거운 소식인데 요거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서 우리 3월달에 네이버 플러스, 네이버 플러스 앱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앱을 출시했잖아요.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커머스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앱을 출시해서 이쪽으로 이제 좀 더 그 인공지능 AI를 좀 접목해서 우리 그 소비자에게 좀 더 부각되고 또 그만큼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이걸 출시해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 3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실제 앱을 출시했으니까, 그럼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해서 본격적으로 그래도 2분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실적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4월달, 5월달로 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누적적으로 이런 그 실적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사화가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2분기까지가 아니라,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들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반영할 정도의 수준이 또는 규모가 아니라고 봤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집계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반기에는 매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작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약화가 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을 이렇게 강하게 좀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네이버에도 투매가 좀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우리 카카오에게도 하락이 다소 조금은 강하게 나왔습니다. 뭐 3%대 정도 약세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증권사의 리포트발 또 악재로 봐야 되는데, 우리 그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하향 조정, 리포트를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 네이버 주가에 어쨌든 투매적인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 네이버 주가가 19만 1,500원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장 초부터 빠르게 좀 이탈돼서 내려왔고요. 기술적으로 지지선이 좀 붕괴되면서 실망 매물이 좀 출hiện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무너지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좀 버텨주면서 오히려 2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주기를 우리가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여기가 탁 무너져 버리니까,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초반에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좀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17만 5천 원입니다. 이 가격은요, 이 가격은 앞서서 우리가 작년에 바닥 잡고 올라갈 때 17만 5천 원이 저항 가격 구간이었어요. 17만 5천 원. 이 가격이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작년에 바닥 잡힐 때. 그리고 여기가 본격적으로 돌파돼서 누르고 이렇게 추세하면서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7만 5천 원이 앞서서 지지와 저항대가 겹쳐 있었던 가격 구간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 여기 가격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쵸? 예. 실제로 오늘 종가가 17만 9,200원까지 내려와서 종가가 마감됐으니까, 그러면 17만 5천 원은 대략 마이너스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도 네이버가 주가가 좀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와 저항대가 앞서서 겹쳐서 맞물렸었던 이 구간들에서는 한 번 더 앞서 우리 여기 19만 1,500원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브레이크 걸리면서 반등을 볼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와 같이 여기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투자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이버가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기를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 또는 뭐 비중 확대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다시 반등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다시 매수의 기회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대로라면 아직까지는 매수 신호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언더로 내려오면서 매수의 기회를 이 구간에서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를 보면서 네이버 요거 기술적 포인트 한번 더 볼게요. 바로 MACD 보조 지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지표를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여기 한번 볼게요. 모멘텀 지표군요. 자, MACD 이렇게 등록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MACD도 역시 우리 골든크로스 이제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구간들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아래로 크게 급락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MACD 기준으로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여기서는 아예 골든이 나지는 않았죠. 골든크로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골든이 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래로 꺾여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여기 17만 5천 원 이 근처에서 다시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런 구간이죠.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골든크로스 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MACD 기준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예.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소 조금 시간이 필요해졌다. 오늘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이거 다시 이렇게 꺾여서 골든크로스 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후행 지표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CD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카카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 뭐 작지 않습니다. 네, 오늘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낙폭을 줄여가지고 마이너스 3.5% 정도 지금 낙폭을 줄여놓고 있어요. 자, 통합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3.57%, 39,200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늘 종가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는요, 자, 오늘 그래도 호재가 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이 수급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밀려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수급 역량은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같이 내려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력들인 우리 외국계 창구, 기관 창구에서 대거 좀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재 소식은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누적 거래액 1조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거 일단은 뭐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검증하고 또 향후 실적 견인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저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치가 분명히 낮아져 있는 우리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는 실적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카카오는 이제 실적 발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을 좀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카카오 메이커스의 이런 누적 거래액 1조 원 돌파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커머스 부문에서 그동안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좀 조명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데 업종 전반으로 같이 내려왔으니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탈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지. 큰 틀에서는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카카오가 뭐 갑자기 뭐 문제가 있거나 뭐 갑자기 카카오에 대해서 뭐 대형 악재가 나왔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펀더멘탈 상은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우리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볼린저 밴드 자, 한번 볼게요. 모멘텀 변동성 지표네요. 여기 볼린저 밴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기준을 놓고 보면요. 잠깐만요. 그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었던 부분들이 바로 볼린저 밴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위든 아래든 이탈, 그러니까 매수는 이탈됐다가 안으로 진입할 때 매수고, 매도는 이렇게 상단을 돌파했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 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유하느냐 마느냐는 이 중심선 22평선 기준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카카오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방을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이탈했다가 이 개파락했으니까요. 개파락했다가 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는 그나마라도 이탈됐다가 양봉으로 버텨줬습니다. 그렇죠? 버텨줬는데 오늘 강하게 내려 누르면서 다시 한번 이탈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 입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 다시 한번 이탈됐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카카오가 이쪽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다시 진입하느냐,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중요할 것 같고, 앞서서 우리가 지지 기반으로 탄탄하게 만들었었던 38,500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직전 저점 능력하고도 지금 겹치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우리 카카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화살표 매수 신호도 들어오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하단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 과매도 구간. 이렇게 상단으로 돌파하면 이걸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보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는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안짝으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이 기술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는 매수 포인트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카카오도 기술적 반등, 상승 반전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내려갈 수 있는 폭은 뭐 얼마 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는 지금 일단은 이격도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형국에서 지금 아래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좁아져 있다가 위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좁아졌다가 위로 벌어져야 되는데 좁아졌다가 지금 아래로 벌어졌다가 이렇게 반등 났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 거죠? 다시 좁아지는 형국. 예, 이렇게 좁아지는 형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변동성부터 좀 축소가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여기 구간이 앞서서 지지력을 많이 보였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좀 변동성 축소 과정, 거래량은 크게 터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는 카카오를 이 구간에서 좀 버텨주면서 이격도가 다시 한번 좁아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좁아졌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쨌든 이런 좋은 호재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이 이제 돌아가니까 감안해 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 커머스 부분에서 특히 메이커스의 성과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자. 수익화가 이렇게 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니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유료화 서비스들, 앞으로 또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런 호재 소식들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 클로바 X 뭐 상용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자체가요. 시가는 미국 증시 기술적 반등 여파로 인해서 갭 상승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아래가 눌리면서 다 같이 또 이렇게 조정 나오는 그림들이 나타났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기술적 반등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 네카우도 역시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 아래 위로 흔드는 변동성에서 투자자님들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종목 모두 아직은 화살표 매수 신호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